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1, 42번 중장문 독해입니다. 저는 원래 장문 독해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이죠. 뭐 18, 19, 20번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영상이 이제 마지막 완강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미리 이제 이거 영상 끝까지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 듣는 것도 굉장히 고약이잖아요. 저는 제 영상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한 딱 1.5배속으로 혹시 내가 말실수한 거 있나? 혹시 내가 뭐 잘못 설명한 게 있나? 이제 그거 확인 점검 용도로 이제 빠른 밴속으로 해서 저도 확인을 하는 거라서. 네, 아무튼 네, 수고 많으셨다고요. 그냥 위로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41, 42번은요. 이 글로만 보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한국어 버전으로 좀 썸머리를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네.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우선 한국어로 먼저 썰을 풀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전체적인 틀은 바로 뭐냐면, 동물들은, 그러니까 뭐, 다람쥐던, 사자던, 곰이던, 우리 인간들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동물들은 에너지를 몇 가지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몸의 지방, fat,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야. 즉, 체지방으로 저장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실제 물리적인 먹이 있잖아. 뭐 음식이면 음식, 뭐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 있지. 실제 그런 물리적인 먹이를 저장해 두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감춰둔다든지 아니면 쌓아둔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을 하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먹이 저장의 그런 장단점에서 얘가 만약에 장점이 3개가 있으면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얘도 장점이 3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단점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얘도 단점이 3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왜 여기는 왜 두 줄입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줄여서 그런 겁니다. 네, 아무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물리적인 그런 먹이 있지. 도토리 저장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거의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몸집 제한이 있어. 몸집 제한이 적기 때문에 특히 작은 동물들도 많은 에너지를 쌓을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 이 몸집이라고 하는 것은 body size, 몸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다 asterisk, 이 별표를 지금 여기 별표를 딱 치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딱 해놨죠.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은 몸에 붙어가지고 무게를 늘리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이 몸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체중이 늘어난다는 방식인 거겠지. 그러면은 뭐야, 체구도 늘어나겠죠. 근데 작은 동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람쥐라든지 그런 생쥐 같은 애들은 몸집이 너무 작아. 그래서 얘네들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지방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몸집 제한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생쥐 체중이 20g이야. 근데 지방만 10g이야. 막 반절이 막 10g이야. 그게 말이 돼? 안 된 거겠지. 그래서 만약에 체구가 작으면 지방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작아진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물리적인 그런 먹이로 저장을 했을 경우에는 몸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토리를 하나씩 집어 먹으면은 에너지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다음 두 번째. 자,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물리적인 그냥 도토리를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무게가 당연히 안 늘겠죠. 그러니까 유지비, 즉 신진대사율이라든지 그런 신진대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에너지를 덜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체온 유지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가끔은. 근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먹이 형태로 쌓아두는 게 차라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지. 치명적인 단점. 자, 도토리 썩을 수 있어. 시간 지나면. 그리고 또 도난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 그 도토리가 분실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도토리를 잘 관리하고, 왜 이렇게 잘 안 훔쳐지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저장고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경비에 그런 에너지 비용이 들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바로 뭐냐면, 내가 가로를 쳐놨지. 먹어서 그냥 그 도토리를 그냥 먹어가지고 지방으로 바꾸면은 이런 손실, 그쵸? 이런 손실과 관리 비용을 피할 수는 있긴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인 지방 축적인 거야. 이거는 진짜 실제 내 몸으로 이제 몸무게를 늘려가지고 지방을 쌓는 건데, 자,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그 물리적인 먹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난이라든지 분실 위험이 있었지. 근데 우리가 지방은 이미 먹어서 이미 지방이 쌓여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 안에 있으니까 도난이라든지 그런 분실 우려가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많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랜 단식을 버티게 해줘. 단식이 이제 fast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그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방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안 먹고 버틸 수 있게끔 그 에너지를 발휘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랜 단식을 버티게 해주고 특히 동면에 유리하다는 거지. 그쵸? 우리가 동면 같은 경우에는 겨울 잠을 지금 오랫동안 자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먹고. 그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겨울잠을 잘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다? 몸 안에 있는 그 지방 덕분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몸무게가 증가하겠죠. 그럼 몸무게가 증가하잖아? 그럼 대사율이 증가한단 말이야. 자, 만약에 몸이 이렇게 좀 뚱뚱해지고 좀 몸집이 커지고 이렇게 좀 비대해지잖아. 그러면은 대사율도 같이 올라가. 자, 왜냐하면 이렇게 지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숨 쉬고 몸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숨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 움직이는 것들 그런 기본적인 활동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더 써야 된단 말이야.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동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간은 몸집이 크잖아. 그럼 우리 숨 쉬고 먹고 싸고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신진대사율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몸무게가 증가하잖아? 그럼 대사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그럼 유지비용이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과도한 지방, 그렇죠? 만약에 몸이 좀 무거워. 그러면은 민첩성. 몸이 느려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이제 포식자로부터의 그런 회피 능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작은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 체중을 증량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조금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지방량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몸의 지방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물리적인 그런 먹이를 저장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축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에 대해서 그거를 좀 오랫동안 이제 썰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영어를 보시면요. 이제 그냥 술술술술 익힙니다. 이거 워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춤을 하셔가지고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저한테 이제 다 의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돼. 자, many animals pursue a mixed strategy of accumulating both body fat and food. 벌써 나오죠. 자, 많은 동물들은요. pursue, 추구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냐면 혼합된 전략을 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전략이냐면 이제 체지방인 거겠죠? 체지방과 그 다음에 이런 먹이를 둘 다 이제 축적하는 것에 있어서 혼합된 전략을 얘네들은 추구를 하고 그리고 which leads one to ask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렇다면 what are the rel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se two forms of energy storage? 그렇다면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형태의 그렇죠? 근데 어떤 형태? 에너지 저장에 이해되시죠? 아까 에너지 저장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상대적인 그런 장점과 그 단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maximum fat deposition increases with body mass, whereas maximum food storage is not constrained body size. 자, deposition 벌써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deposit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축적 또는 예금, 적금 이렇게 뭔가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축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적. 그래서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지방 에너지 축적의 최대치는요. 그런 최대치는 뭐 할 수 있냐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먹과 함께 증가해 body mass, 체중과 함께 증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방이 증가하면 뭣도 증가한다는 거야? 체지방도 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increase with B 하면은 A가 증가하면 B도 같이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반면에 이런 물리적인 이제 그런 먹이 저장의 그런 최대치는요 is not constrained 제한되지 않더라. 뭐에 제한되지 않더라? 이런 몸 사이즈에 그쵸? 그 다음에 this means 그럼 이것을 의미를 하는데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animals 동물들인데 특히 어떤 동물들? 작은 동물들 예를 들면 다람쥐 걔네들은요 can accumulate 축적을 할 수가 있답니다. 뭐를요?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이제 보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reserve 여기서는 보유 저장인 거겠죠. 근데 어떤 형태로요? stored food, 저장된 먹이의 형태로서 얘네들은 더 큰 에너지를 축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요? They can in the form of body fat. 체지방으로 그들이 저장할 수 있는 또는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양보다 오히려 그냥 물리적인 먹이로서 저장을 했을 때 이 작은 동물들에게는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urther, 게다가요, stored food is more economical. 이 저장된 이 먹이가 더 뭐하더라? 경제적이더라. 무엇보다는요? body fat, 체지방보다는. 왜냐면
왜냐하면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contribute to body mass. 어디에 기여해? 그렇지. 체중에 기여를 하더라. 그리고 metabolic rate. 자, metabolic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야? 신진대사의라는 뜻입니다. 신진대사의. 자, 그러면은 신진대사 명사는 어떻게 써야 돼? metabolism. metabolism.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진대사, 그 다음에 metabolic 하면 형용사, 신진대사의. 그러면은 이제 신진대사의 비율인 거니까 신진대사율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체지방이 증가하면은 체중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신진대사율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렇지? 먹과 함께 증가해. 체중과 함께 증가한다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몸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숨 쉬고 먹고 싸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신진대사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there is a metabolic expense to maintaining fat. 있습니다. 뭐가 있어? 그 신진대사 비용이 있다는 거야. 어떤 비용? 뭐 하는 데 있어서? maintaining fat. 그 지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제 쏙쏙 다 이해가 되시죠? So excessive fat accumulation may also have a negative effect on an animal's ability to avoid predators. 그래서 이런 과도한 지방 축적은요. 또한 뭐 할 수 있냐면 가질지도 모른다. 뭘 가질 수도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에 대해서요? 이런 동물의 능력이야. 근데 어떤 능력? 그런 포식자로부터 그런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더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몸이 무거워지니까. And if maintaining a high body temperature is advantageous. 자, 여기서 advantageous 하면요. 유리한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뭐한 상황이라면 유리한 상황이라면 자, 때로는 우리 체온이 좀 높아야 될 때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이 동물들은요 might be expected to accumulate 축적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무엇을요? 더 많은 에너지를 근데 어떤 형태로 축적할 것 같아? In the form of a store, a food store than as body fat. 자, 체지방으로서의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물리적인 먹이 저장 방식의 형태로서 그 에너지를 축적을 할 것 같더라. 그쵸? 근데 뭐 한 경우에? 높은 체온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이제 먹이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저장된 먹이는요, may rot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over time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죠? rot 하면은 부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 그리고 may be removed by robbers. 자, robber 하면 누구야? 도둑놈들이지. rob 자체가 털다야 털다. 우리 은행을 털다 할 때. 그래서 도둑놈들에 의해서 removed 없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or may simply be lost. 그냥 단순히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many animals must expend energy managing and protecting their food stores. 그래서 걔네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expend 소비할 수밖에 없어. 무엇을요?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어. 근데 뭐 하는데?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요? 그들의 그 먹이 저장을요.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eating food and converting it to fat.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했지? 차라리 그거 물리적인 그 먹이를 먹어버려.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그 먹이를 뭘로 전환시키는 거야?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intensifies. 이거 intensify가 아닌데요? avoid로 이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avoid죠. avoids. s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냐? 동명사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s가 붙는 거 아시죠? 자, 아무튼 차라리 그 물리적인 먹이를 쳐먹고 그걸 그냥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뭐 할 수 있더라? avoids. 피할 수 있더라. 이러한 유형의 그런 손실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nergetic cost of managing stored food. 그 저장된 먹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에너지적인 그런 비용을 우리가 좀 피할 수가 있더라. 자, a large accumulation of body fat. 자, 이런 체지방의 거대한 그런 축적은요, as 더하더라. 무엇에 더하냐면요, 그런 동물의 단식 능력을 우리가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fast가 단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fast가 빠른 이런 뜻도 있지만 단식하다. 그래서 우리가 breakfast 하잖아, breakfast. 자, breakfast가 뭐야? 아침 식사죠. 아침 식사. 자, 그쵸. 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계속 지금 단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단식을 깨버리는 게 바로 아침 식사라는 겁니다. 존나 유력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체지방의 그런 축적은요, 그런 동물의 단식 능력을 더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 거대한 동물들, 예를 들면 곰 같은 것들. 그래서 뭐 하면서 permitting some animals, 일부 동물들로 하여금 무엇을 허락하게끔 해주냐면요. After prolonged dormancy. dormancy 하면은 휴면 상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의 그런 휴면 상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In the relative security of a hibernaculum 이렇게 해석하나? 아무튼 자 이런 상대적인 이제 좀 상대적으로 동면 안전한 그런 안전한 동면 장소에서 얘네들이 좀 장기간의 그런 휴면 상태로 이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체지방이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dormancy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숙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dormitory라고 하잖아요. 잠자는 곳이죠. 기숙사는. dormitory 이렇게 하나? 이게 기숙사고요. 그 다음에 dormant 하면은 잠자는 이란 뜻입니다. 이거 단어 다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thus 그러므로 both fat accumulation and further storages 자 이런 체지방 축적과 그 다음에 이 먹이 저장 둘 다는 have some decided 결정을 하더라 무엇을 결정하더라 이러한 장점들을 또는 이점들을 결정을 하더라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정을 하던가? have 아니죠. 자 스토리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결정적인 advantages, 이런 장점들을 각각 가지고 있더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지문도 조금 상당히 좀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16분 길어져서 죄송하고 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